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국내 주식 시장 어느 정도 회복세를 유지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회복세지만 수익이 과연 잘 나는 시장이냐? 라는 질문을 답을 한다면 실제로 그렇진 않았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그럭저럭 날 법들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 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국내 주식 시장도 약간 디커플링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건 있고,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이것은 뉴욕 증시에서 좀 더 강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그런 나스닥과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반대 흐름이 국내 주식 시장에도 시장 구성별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은데, 물론 국내 주식 시장이 그렇게 짙은 모습은 아니고, 구태여 해석을 하자면은 뉴욕하고는 다른 상황의 디커플링? 이런 점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면은 먼저 코스닥입니다. 일단 국내 주식시장 금요일 시장만 놓고 보자고요.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랐죠. 반대로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24%나 올랐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26포인트 하락했죠. 지금 코스닥 차트 보고 계십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무려 7거래일 연속 양봉 행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코스닥은 강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강했다. 자, 그러면 7거래일 동안 이렇게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강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닥을 확인하고 흐름이 올라왔지만, 자, 같은 기간 동안 어때요? 지지부진하죠. 엎치락뒤치락. 같은 기간 동안에 나온 양봉의 개수는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뚜렷하게 코스닥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뉴욕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보시면은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연일 이어가고, 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긴 했죠. 이게 뉴욕 증시 목요일에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고, 아무튼 간에 저항 돌파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언젠가요? 이때가 11월,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상승 파동을 그린 게 바로 다우존스 산업지수. 자, 반대로 나스닥 보자고요. 나스닥은 어때요? 그 기간 동안에 역으로 하락했고, 최근 들어서 반등을 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급하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는 완연한 디커플링이다, 다우존스 산업지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국내 주시장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이 사실은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쥐약이었죠, 코스닥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돼서는 나스닥이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 주식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실제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피는 나스닥 영향을 오히려 받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죠? 최근 흐름이, 분위기가. 이것은 종목 구성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국내 주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종목 구성이 나스닥과 유사한,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 구성이 지금 짜여져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실제로 다우를 추종해서 가진 않는 모습이에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융주라든지 원유,
정유주의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렇지만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을 법한 종목들이죠. 네이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뭐 그런 종목들이 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서 조금씩 그런 종목보다 뒤로 밀려져 있고, 정유주들은 지금 이미 멀리 간 지 오래됐고, 아무튼 이런 점들을 오히려 생각한다면은 모양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연관이 되고 다우지수와 코스피가 연관이 되지만,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구성 때문에 나스닥에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 이런 특징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뭐 화끈하게 가지 못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겁나는 부분들이 있죠. 나스닥인데, 자, 시장이 지금 왜 어렵냐면요, 나스닥을 보자고요. 나스닥은 추세 하락으로 돌아서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쵸? 나스닥은 여기서 목요일 날 있었던 게 가장 안 좋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나스닥의 맥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서, 만약에 나스닥이 추세 하락으로 반전을 한다고 하고, 기술적으로는 뭐 실제로 그 가능성이 안 보이진 않으니까 지난 고점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파동 조정이 벌써 시작됐거든요. 저항에 묻혀서. 이런 점은 실질적으로 또 투자 심리적으로 그동안 나스닥에서 너무 과열이 되었던 종목들, 이를테면 테슬라,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스닥은 점진적으로 좀 추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실질적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훨씬 덜 올랐어요. 그 나스닥에 비해서는 훨씬 덜 올랐었어요, 그동안. 자,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 이유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정말 좀 확연하게 이번에 급등 전까지만 놓고, 이게 다우고 나스닥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 기울기 자체가 나스닥이 훨씬 가파르게 나타났었습니다. 다우보다. 그쵸? 자, 그러면 아주 우리가 좀 장기 그림을 그려본다면, 긴 그림을 그린다면, 시장은 나스닥과 다우의 방향성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추세적인 조정세로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기간적으로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디커플링인데,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인 같은 맥락의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야지 되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종목을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성장세 종목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코스피로, 뉴욕 증시는 그런데 국내 주시장으로 들어와서 보자고요. 자,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랐었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또 탄력적으로 오르는 시기에 코스피가 훨씬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또 많이 올랐었었고, 물론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었지만은, 종목 구성에 있어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뭐 미국, 사실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 하고 국내 이제 반도체주가 기술주로 같이 어떤 섹터로 묶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그럼 이런 점들까지 언제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만 놓고 따져본다면 전 세계 글로벌 IT 섹터에서의 주식 비중 축소가 있다면 국내 코스피의 영향이 지금처럼, 이번 주처럼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그러니까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는 묶여있는 게 많기 때문에 글로벌 IT 펀드라고 따져본다면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인텔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테슬라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이제 반도체의 상황이 과연 그런 성장성과 같이 부여받을 업종이냐? 특성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국내 IT만의 독특하고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안정되어 있고 그런 경향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로 묶여져 있는 마스켓으로 들어오는 거에서는 나스닥이 부진해졌을 때 코스피가 역시 부진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개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고 종목별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불리하지 않단 말이죠. 디램 가격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게임비리 왜 나옵니까? 자,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실 텐데, 자,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그런 기술주, 글로벌 기술주 맥락에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개별 종목의 영향이 들어가지가 않았던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좀 다른 그림으로 볼 필요는 있죠. 다른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하고 국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네이버가 영향을 가지는 것도 좀 다르죠. 일단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플랫폼에 있어서 특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카오뱅크가 또 상용화 되어서 상당히 붐도 있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의 국내 시장에서만 어떤 포털의 플랫폼 서비스들의 독보적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러한 동향이 계속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 사실 구글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물론 이제 글로벌 IT 섹터에서 구글하고 같이 묶여 있을 수는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나스닥에 묶여서 발목이 코스피가 묶일 순 있지만 결국에 길게 본다면 나스닥하고 코스피도 디커플링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뭐냐? 나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국내 2차 전지 종목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거고,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인텔 이런 종목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을 거고, 구글하고 카카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쪽에서 뭔가 자금들이,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눈을 돌린다면 이쪽은 너무 좀 팽창해져 있어. 그게 부담이야. 가격대들도 부담이고 지나치게 투기가 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아시아 시장에 눈을 안 돌릴 수는 없겠죠. 또 아시아 시장에 다른 눈을 또 돌려서 보고, 그렇다면은 한국에 이런 종목들도 있지. 물론 이제 글로벌 섹터별, 그리고 아시아면 아시아, 어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며 지역별로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이머징 마켓, 선진국 시장, 이런 다양한 부류로 나눠진 섹터에서 또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겠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고 어떤 성장성, 국내 주식시장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평가, 상대적 저평가, 이건 분명히 한번 부각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수급이 강하게 또 국내 주식시장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로 유입이 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는 이번에 쿠팡에 대한 나스닥 상장입니다. 여러분들 쿠팡이 한국에 상장을 했다면 그만큼의 시가총액을 절대 받지 못했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한 거죠. 제가 이거는 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쿠팡이 상장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드러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국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했더니 이만큼의 가치를 부여를 받는구나. 그렇다면 이미 한국에서 한국 회사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회사들은 어떨까? 눈을 돌리겠죠. 투자라는 건 자국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해외에 있는 주식을 사기보다는 같은 조건에 그 나라에 있는 주식을 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지만은 한국 회사가 나스닥에서 높은 가치를 받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 그러면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못 받는 종목들이 없을까 하고, 자국이 아니고 해외죠. 그들 우리 시선이 아니면 국내 한국 주식 시장이 해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외 주식 시장의 매력적인 종목들을 찾듯이 해외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의 종목들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월등히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자국의 주식을 사겠지만, 월등히 매력적이라면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린다는 거죠.
아마도 월등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분히 인지를 할 겁니다. 최소한도 4월 중순부터는 그러한 수급이 분명히 한국에 유입이 될 거예요. 지금 대부분 외국인 투자 자금 들어오는 거는 펀드에 엮여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엮여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 펀드 저기 펀드 이것저것 한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중에 일부 비중. 그래서 거의 뭐 기계적으로 어떤 조건에 대해서 비중이 그만큼 유입되고 빠져나가고, 그게 대부분이지 실제로 딱 어떤 한 종목 찍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적어요.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종목들이 아니면요. 자, 이런 점들을 따진다면은 실질적으로 뉴욕 증시가 추세가 약화된다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식이 깨질 수 있어요. 그동안 뉴욕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국내 주식시장이 좀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좀 투기적으로 외국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그렇게 되면 또 국내도 유동성이 붐이기 때문에 이것과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썸머랠리, 국내 주식시장이 점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시작될 수 있어요. 이건 쿠팡의 상장이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주식을 담아두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좀 슬퍼질 수도 있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을 사놓지 못한다면. 저는 뭐 어떤 종목이든 좋지만은 일단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좋을 것 같고. 네. 잠깐 끊었다가 다시 녹화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뭐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한번 부각된 적이 있었었고, 그 당시에도 다른 증시보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오른 게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방역이 좀 잘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만의 포트폴리오들, 그러니까 코스피면 코스피, 코스닥이면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글로벌 주식시장 트렌드하고도 또 맞아 떨어지면서 해외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었어요. 사실 이때 11월에서 뭐 2월 이때까지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있던 이런 점핑이 올해도 분명히 한번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모멘텀은 쿠팡이 되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지금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 인식은 아마도 뭐 오래 걸려야지 2달 이내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뭔가 대비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서 과연 국내 주식시장이 어떤 종목들이 많이 매력적이어 보일지 이런 거 생각할 거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찾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뭐 LG전자 이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다고는 보는데, 삼성전자 뭐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TSMC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얘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TSMC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구태여 본다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의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쿠팡이 상장된 상황에서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잘 팔린다면, 아니 테슬라가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 현대차는 한국에서는 어떨까? 그런 해외 디얼이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 본토에서의 주가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 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싸? 회사 망하나? 지금 딱 그래요. 나스닥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이거 회사 망하나? 이렇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뉴욕 증시며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계속 수익을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자기네 주식만 해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구태여 한국 주식을 할 이유가 없었죠. 왜 해요? 뉴욕 증시 잘 하는데, 나스닥도 잘 오르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짜 극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PER을 부여받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에서 자금이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유주들로 지금 그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흘러가게 된다면 다른 증시에 당연히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점핑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시황 투자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좋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계속 구독해 놓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뭐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많은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서 좀 투자에 많이 활용을 하셨다면은 계속 좋은 성과들이 있었겠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인기 있는 채널은 아니에요. 저희 뭐 골든클럽의 살까 팔까 TV가 유튜브 주식 채널에서 그닥 인기 있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소수의 분들이시긴 하지만 꾸준하게 투자 전략 지금 챙겨서 보시는 분들, 특히 이번 주 투자 전략 보시는 분들은 정말 잘 보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지금 듣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투자의 싸움은 뭔가 비대칭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대칭적인 정보라는 거는 사실 투자자 각자 머릿속에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걸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죠. 남보다 먼저가 중요하니까. 자, 올해 상당한 폭발적인 국내 주식시장에, 한국 증시에 탄력적인 상승이 있을 건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경쟁적인 매매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좋겠다.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매력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자, 오늘 실제로 주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종목 수가 많이 보일 때, 사고 싶은 종목이 많이 보일 때가 있고, 사고 싶은 종목이 너무 안 보일 때가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들은 사고 싶은 종목들이 하나도 안 보여. 살 종목이 너무 안 보여요. 그런 투자자가 있고, 극단적이죠. 지금 시장 위치가 그런 거예요. 어떤 투자자들은 살 종목이 너무 많이 보여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론 이제 둘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 누가 더 좋은 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은 살 종목이 하나도 안 보이는 투자자가 지금 좋은 거예요. 애매한 위치이고 살 종목이 안 보이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러면 왜 살 종목이 계속 보이는 사람들은 왜 살 종목이 계속 보일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자, 시장이 계속해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부진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월 이후에 약 2달 동안, 2달 이상을 약 2달간의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가 반등이에요. 자, 이렇게 시장이 한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을 할 때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옵니까? 이렇게 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처럼 버티지도 못하고 좀 밀렸었죠. 자, 이럴 때 가장 많이 탄력적인 종목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죠. 안 올랐거나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투자자들 눈에 그런 종목들이 또 새로 시작하는 거나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다시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것도 지금 저가에서 올라오는구나. 저가에서 다 그 생각이야. 저가에서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어떤 투자자들,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차트만 놓고 보실 때 좀 빠른 매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럼 뭐 이거 현대차가 답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 이런 종목들로 보자고요. 이건 뭐 너무 짧구나. 예를 들어 뭐 게임빌이라고 보자고요. 차트를 한 이 정도 차트만 놓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봉수를. 그런데 봉수가 적은 상태에서 차트 흐름과 차트에서 봉수가 많아졌을 때의 흐름은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판단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차트를 봉수를 적게 놓고 보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런 것들 볼까요? 바이오주들 한번. 코스닥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 뭐 셀리버리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왔네요. 자, 셀리버리를 예를 들자고요. 만약 우리가 차트를 한 이 정도만 놓고 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다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상이 이렇게 되죠. 이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셀리버리에 대해서 차트를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좀 더 봉수를 늘려놓고 보면 완전히 이거는 달라지거든요.
피크 시세가 나왔었고 피크 시세 이후에 자, 상당한 이익 실현 차익 매물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많이 떨어져서 단순한 단기 반등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상승이 아니라면 다시 수급이 뭔가 이슈화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난 고점 가는 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차트를 갖다가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요, 이거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살 종목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럴 때 손실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 중반에 들어와야지 진짜 그 파동에서의 시장 대장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대장이, 시장의 대장이. 이번에 조정을 마치고 재차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온다고 할 때 진짜 대장은 아직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뭐냐? 종목이 지금 안 보여야지 맞아요. 종목이 진짜 살 종목이 안 보이네가 맞아요. 지금은 그게 맞아요. 살 종목이 안 보이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투자자분이고, 좀 더 보세요. 계속 그런 상태로 그분들은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드러나겠죠. 그리고 지금 살 종목이 너무 많이 보이네, 이분들은 다 이거예요. 자, 그런 종목들은 진짜 짧게만 끊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길어야 다음 주에요. 길어야 다음 주까지고 패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전략이거든요. 다음 주 전략이 그겁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드렸고, 정리를 해서 포인트를 드리자면, 쿠팡 모멘텀은 시간차를 두고 분명히 국내 주시장이 작용이 될 거다. 현재 포트폴리오 투자로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주식시장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이 드러나진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제 쿠팡 상장된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전문 투자 집단, 글로벌 전문 투자 집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확실한 캐릭터를 잡아갈 거다. 그러면 직접 투자가 많아질 거고, 그런 류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다른 글로벌 주식시장과 차별화되어서 가파른 상승세가 분명히 올해 나타날 거다. 레벨업, 점핑할 수 있는. 자, 그게 향후 시황 전망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부분. 자,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오랜 조정을 보이고 올라올 때 그 특성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모습 때문에 살 종목이 많아 보이는데, 이거는 시장의 트릭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빼야지 된다. 그런 종목들은 오래 갈 가능성이 낮고,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이라면 살 종목이 안 보이는 게 맞다는 거죠. 다음 주나 돼야지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드러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되는 과도기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뭔가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